이번 사연은 명절에 일하다가 앞치마를 벗어서 시어머니 얼굴에 던져버리고 나왔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며느리 파업한 여자입니다. 직장인분들 사직서 써서 못되게 구는 직장 상사 얼굴에 던져버리는 상상 가끔 하시죠? 제가 그런 행동을 해버렸네요. 제가 욕먹을 짓을 한 건지 여러분들께서 한번 봐주세요. 며느리가 시댁 종도 아니고 정말 남편은 항상 제 편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저희 결혼할 때 같은 돈 들여서 결혼했어요. 흔히 말하는 반반 결혼이었죠. 근데 흔히 말하는 시댁 갑질, 그걸 제가 왜 당했는지 모르겠어요. 서울에 번듯한 아파트 한 채 해주었다면 제가 알아서 시댁 일을 했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우리 시댁은 제가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하더라도 뭔가 트집을 잡는 사람들이기는 합니다. 암튼 결과는 이렇게 되었네요. 시댁 식구들은 참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저에게 스트레스를 주었어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며느리가 자기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쉽지는 않잖아요. 제가 그렇게 소극적인 성격도 아닌데도 그건 솔직히 불가능하더라고요. 바로 표현하지 못하고 기분 나쁜 것을 속으로만 생각하다 보니 점점 스트레스가 쌓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착한 며느리였어요. 시댁을 계속 겪다 보니 변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착하게 구는 사람들에게 더 못되게 구는 사람들이구나. 이 결론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누구에게라도 털어놓고 조언을 구했으면 했지만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자존심 때문이었겠죠. 친구들에게 말하자니 내가 결혼을 잘못했다는 뜻이 되니까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끔 판 같은 커뮤니티 고민글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시댁에 가서 1년에 며칠이나 일한다고 이런 댓글이 보여요. 남자분들이 단 댓글 같습니다. 맞아요. 1년에 시댁에 며칠이나 가서 일하겠어요. 근데 저는 결혼할 때 남편과 반반 결혼을 했고 비슷하게 벌면서 맞벌이를 하고 있거든요. 먼 미래를 생각해봐도 유산은 친정이 많았으면 많았지 시댁보다 적지 않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제가 함께 있으면 전혀 안 움직이려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며느리만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해가 전혀 안 가거든요. 거의 같은 비용 들여서 결혼했고 같이 벌고 있는데요. 나중에 물려받을 돈도 양가 비슷한데 시댁 식구들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개념이 너무 없는 거 아닌가요? 결혼 후에 저는 나름대로 제가 잘하면 시댁도 저에게 잘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댁 식구들에게 맞춰주려고 노력했죠. 그랬더니 저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시댁에 불려가는 신세가 되더라고요. 시댁에 갈 일이 있으면 며칠 전부터 소화가 안 되고 몸이 안 좋아질 정도였습니다. 다녀오고 나서 또 며칠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근데 솔직히 마음이 더 힘들더라고요. 지금은 남편이 제 편을 드는 사람이라 다행이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장담할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는 무조건 저를 부엌으로 부르셨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도착하기 전부터 부엌에서 일을 벌이고 계셨죠. 저는 시어머니가 만들어 놓은 일거리 속에 파묻혀 있어야 했습니다. 평소에는 물론 명절에는 더더욱 그랬죠. 신혼 때는 친척들이 누가 누군지 분간도 어렵잖아요. 초반에는 명절에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가져오라는 음식을 가져다 주어야 했습니다. 끝없는 설거지는 모두 제 몫이었고요. 다른 사람들은 요령껏 친척들과 대화도 나누고 앉아있기도 했는데 저는 앉아있을 시간도 없었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자기들은 손님들 접대를 해야 해서 저한테 하나도 신경을 못 쓴 건가요? 제가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으면 쉬라고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일하고 있는 저에게 일거리를 더 얹어주었습니다. 명절 연휴가 지나고 나면 곧바로 이혼 신청을 한다는 말이 왜 나왔는지 알겠더라고요. 자꾸 화가 나다 보니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시댁에서 며느리가 종처럼 일해야 하는 거면 그 전통대로 아들 결혼할 때 집 한 채 해줘야죠. 나는 집안 살림만 하고요. 근데 이건 순전히 자기 편한 대로 전통을 지키는 거잖아요. 제가 시댁에 더 불만을 갖게 된 것은 친정은 시댁과 많이 다른 분위기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오빠가 하나 있고 사촌들도 모두 남자들 뿐이에요. 결혼한 사촌 오빠들도 많고요. 친정의 명절 분위기는 남녀가 같이 움직이는 분위기입니다. 음식을 하는 것이라고 해서 여자들만 하지 않습니다. 남녀 다 같이 일하고 다 같이 쉬고 다 같이 즐기는 분위기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체력이 좀 더 좋은 남자들이 더 많이 일을 합니다.
표정 봐서 힘들어하는 여자가 있으면 남자들이 부엌에서 내보냅니다. 힘쓰는 일, 힘든 일 모두 남자들이 서로 하겠다고 나섭니다. 이런 배려를 받으면 여자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남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무언가를 더 해주려고 노력하죠. 이게 맞잖아요. 이런 분위기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는 시댁을 더더욱 이해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남편도 처가 분위기를 보고 점점 이게 맞다고 생각하게 되었나 보더라고요. 결혼 후 첫 명절에 시댁에서 일만 하다가 명절 다음날 오후에 친정으로 갔습니다. 부모님을 보기만 해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막상 친정에 도착해서 보니 너무 허무했습니다. 저희 부모님 두 분만 저희를 기다리고 계셨거든요. 명절 치르고 모두 돌아간 거죠. 남편은 명절이라고 자기 사촌 형제들까지 오랜만에 만나서 신나게 놀고 먹었는데 저는 저희 친오빠조차 못 봤으니 얼마나 불공평한 것일까요? 다른 집 며느리들도 다 그렇다고 믿고 그냥 수능을 해야 한다는 건지 정말 이런 생각에 저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저희 오빠를 자주 못 보는 것은 아니에요. 오빠와 새언니는 저와 친하게 지냅니다. 친정에서 보는 것이 아니더라도 가끔 오빠네 가족들과 함께 외식을 하기도 해요. 그만큼 집이 가깝기도 하고요. 하지만 사촌은 다르잖아요. 나도 명절 아니면 사촌들을 만날 기회가 별로 없는데 말이죠.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던 것은 명절에 몸이 힘들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하지만 몸이 힘든 것보다 결과적으로 마음이 힘든 것이 더 힘들었습니다. 나는 왜 이 집에서 여종처럼 일을 하고 있고 저 사람들이 신나게 즐길 수 있도록 나는 왜 희생하고 있어야 하는가? 이 문제가 저를 참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처음부터 남편은 제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짜증을 내기도 했는데 남편은 제 짜증을 잘 받아주었습니다. 제 얘기를 듣고 남편은 언제나 제 편에서 생각해보고 말을 해주었죠. 첫 명절 이후부터는 남편도 제가 일하고 있을 때 함께 일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희를 전혀 신경도 쓰지 않았고요. 시어머니가 자주 말씀하시던 여자는 이런 것이 이유라면 신우는 왜 부엌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을까요? 명절에도 신우는 놀고 먹기만 했습니다. 이런 신우를 보면서 신우는 시댁에서 나처럼 고생하고 왔을 테니까 편의를 봐주자. 이렇게 생각해야 했을까요? 근데 웃긴 건 신우는 시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시다는 거예요. 신우는 명절에 갈 시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신우는 명절에 자기 친정에 와 있는 거죠. 명절 전날부터 차례 음식 준비하고 정리하는 난리통에 신우는 왔다 갔다 하면서 음식을 집어먹기만 할 뿐 전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안 보인다 싶으면 방에 틀어박혀서 핸드폰 보고 있거나 자고 있었죠. 친척들이 오면 신우도 손님처럼 함께 먹고 즐기고 있었고요. 기대도 하지 않고 신우에게 설거지를 해달라고 말해본 적이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대답을 중간에서 가로채시더군요. 일하는 애 이런 때 쉬어야지 언제 쉬니? 치사촌들도 이런 때나 만나는데 그게 그렇게 고가워서 일을 시키니? 그냥 네가 해. 이러셨어요. 저도 일하는 사람인 거 시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신우는 친정에서 사촌들이랑 신나게 웃고 떠들고 있지만 저는 사촌들을 만나지도 못하잖아요. 그럼 저에게 친정으로 가라고 하던지 시댁에서 함께 웃고 즐길 수 있도록 해주던지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저의 희생 위에 시댁의 화목이란 꽃이 피는 걸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우보다 제가 남편의 사촌들과 더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 사람들과 그때 아니면 친해질 기회가 없잖아요. 그럴 필요 없다는 듯한 시어머니의 행동은 그럼 제가 그 집 식구가 아니란 뜻이겠죠. 며느리가 종이라면 세경이라도 줘야죠. 결혼 후 두 번째 명절에는 한참 전부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뭔가 모르게 숨구멍이 좁아진 느낌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명절 2주 전부터 전화를 해서 명절 연휴 때 언제 올 거냐고 물으셨습니다. 물어봐 놓고 제가 대답도 하기 전에 명절 이틀 전에 오라고 할 거면 물어보기는 왜 하셨는지 저는 화가 많이 났지만 꾹 참고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명절 전날 시댁으로 가겠다고요? 시어머니는 잠시 말씀이 없으시더니 흔쾌히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제가 시어머니를 나쁘게만 보고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어머니가 흔쾌히 허락하는 것도 기분이 나빴습니다. 시어머니가 풍긴 뉘앙스는 분명 인심 쓴다는 듯한 것이었거든요. 원래는 말도 안 되는 거지만 네가 그렇게 하고 싶다니 내가 허락하마. 이런 분위기 너무 화가 나니까 두통까지 오더라고요.
시댁에 도착해서 보니까 신혼에는 벌써 와 있더라고요. 그 전날 왔다는 것이었어요. 저희가 도착했을 때 신우는 늦잠을 자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순간 또 화가 나는 게 뭐였는 줄 아세요? 시어머니가 명절 이틀 전에 오라고 했던 이유는 신우네가 그때 오니 신우네의 수발을 들라는 것이었습니다. 신우는 사람 구실을 못하는 사람인가요? 딸이 그렇게 소중하면 엄마인 시어머니가 직접 챙겨주면 되는 거 아닐까요? 꼭 며느리를 불러서 자기 딸 챙겨주게 만들어야 속이 시원한 건가요? 저는 그때 남편과 함께 부엌에서 일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남편을 내보내려 하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나가려 하지 않았어요. 만약 남편이 시어머니 말에 따라 부엌에서 나가 있었다면 저는 조금 더 일찍 앞치마를 벗어버렸을 것 같습니다. 남편이 본인 말을 듣지 않고 저와 함께 일을 하고 있으니까 시어머니는 너는 운전하고 오느라 피곤했을 텐데 방에 가서 자지 않고 여기서 뭘 일을 하고 있어 하셨습니다. 30분 운전한 것이 그렇게 피곤할 일인지 저는 처음 알았네요. 신우는 일하니까 만성피로에 시달리는 사람이고 나는 일을 하지만 전혀 안 피곤한 사람이다. 남편은 운전하고 왔으니까 피곤하고 나는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났지만 운전은 하지 않았으니 안 피곤한 사람이다. 결국은 이런 말씀이었죠. 신우는 점심때가 다 되어서 일어나 부엌으로 왔습니다. 점심은 언제 먹을 거야? 하고 묻더군요. 배고프세요? 밥솥에 밥 있어요. 묵국 있고요. 하고 말했죠. 신우는 저를 노려보더니 나가버리더라고요. 신우 눈빛이 기분이 나빴는데 잠시 후에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신우 밥을 차려주라는 것이었어요. 남편도 저와 함께 일을 하고 있다가 힘이 들었겠죠. 알아서 차려 먹으면 되지. 왜 그걸 차려달래요?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거 잠깐 차려주는 게 뭐가 힘들다고 그래? 잠깐 차려주고 하던 거 하면 되지. 하면서 되려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시어머니가 너 밥 좀 먼저 차려라. 밥 푸고 국 데우고 전이랑 반찬 몇 가지만 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 하시는데 목소리도 참 쩌렁쩌렁 하시더라고요. 누가 화를 내야 하는 상황인데 시어머니가 그렇게 큰 소리를 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너무 화가 나니 손발이 다 떨리더라고요.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뭐라고 말하려는 찰나 제가 먼저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 당장 친정으로 가! 하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시어머니는 저보다 더 소리를 지르더군요. 지금 뭐라고 했냐고 묻길래 친정 간다고요. 왜요? 하고 저도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어요. 시어머니는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더니 너 그따위로 하고 나가면 여기 못 온다 하시더라고요. 다시는 안 와요. 내가 여기서 며칠 동안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 밥이나 차려야 하겠어요? 이제 안 해요. 형님은 안 하니까 어머니 혼자 하셔야겠네요. 명절 잘 치르세요.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도대체 뭘 배우고 시집 온 건지 나중에 네 자식들 배우면 어쩌려고 이러니 당장 무릎 꿇지 못해? 하셨습니다. 정말 미친년 소리가 목구멍까지 나오려는 거 가까스로 참았네요. 다시 안 올 거고 이제 저 이 집 며느리 아니에요. 근데 왜 무릎을 꿇어요? 확실하게 알아두세요. 하고 풀어서 들고 있던 앞치마 시어머니 얼굴에 던져버렸어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남편이 중간에서 시어머니 밀쳐버리고 말했어요. 며느리가 하녀야? 누나는 장애인이야? 됐어. 다 필요 없으니까 우리 이제 없는 자식인 줄 알아.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친정으로 오는 내내 남편이 저에게 미안해서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다음날 저녁에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는 화를 내셨다고 합니다. 남편이 엄마는 며느리한테 따귀를 맞아야 정신을 차릴 거야 했더니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혀 전화를 끊으셨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남편이 확실하게 제 편이 되어주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동안 시댁에서 하녀 취급받아서 속상했던 것도 많이 풀리고요. 게다가 남편이 친정부모님께 너무 잘하니까 제가 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남편에게 미안하다고 했더니 마음 약해지지 말라고 말해주었어요. 암튼 그런 일이 있고 나서 2년이 지났습니다. 연말도 다가오고 해서 시댁에 전화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판단이 서지 않아 이렇게 글을 보내봅니다. 현명한 남편이네요. 남편과 상의를 해서 결정해야 할 문제 같습니다. 남편의 의견을 묻지 않고 전화를 하는 것은 오버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